안녕하세요. 아테나 아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가지 핵심 역량 중에서 창의적 사고 역량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새로운 생각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이들에게 창의성이란 무엇일까 하고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창의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해도요, 새롭고 독창적이고 유용한 것을 만들어낸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은 보통 굉장히 기발한 생각이요. 완전히 훌륭하고 무언가를 막 바꾸는 놀라운 생각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사전적인 의미하고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평소대로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을 창의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아이들에게 교재에 나와 있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능력일까? 그리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 갖게 되는 능력일까? 라고 질문 한번 해보신다면 아이들은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니요,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창의성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다는 걸 어떻게 엿볼 수 있냐면요. 그럼 창의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해낸 업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 자기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눈에 비칠 수가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이 창의성은 어떤 것이냐라는 생각을 먼저 바꿔주셔야 될 텐데요. 창의성은 사실 상상력이 더해지고 그 안에 호기심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안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요. 경험이 더해진다면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아이들은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이고 태어나면서 갖는 능력이 아니라 자라면서 더욱더 성장하고 강화되는 능력이라는 거 머릿속으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이렇게 상상하고 호기심을 가져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창의성이 늘어난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창의성에 대한 오해나 나하고 동떨어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바꿔주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느냐? 바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상상, 누구나 할 수 있는 호기심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도전해보고 그걸 통해서 경험을 갖게 되잖아요. 그때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평소와 다르게 생각하는 것. 이걸 계속 할 수 있는 경험이 쌓인다면 창의성이 큰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생각을 전환을 시키는데 조금 시작을 했다면 그 다음에 정말 말 그대로 두뇌 최적,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본격적인 운동을 하기 전에 하는 준비 운동 같은 그런 활동으로 이제 아이들의 시선 그리고 동기 유발을 하는 시간인데요. 이렇게 별지가 있습니다. 이 별지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을 선대로 이렇게 자르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H자를 완성을 해야 되는데 먼저 다른 친구들도 같이 해야 되니까 혹시라도 먼저 답을 찾아낸 친구는 아주 조용히 잠시 기다려달라고. 그것은 바로 다른 친구들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배려라는 걸 아이들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대로 이렇게 아이들이 자르고 나면 H자를 어떻게 하려고요? 완성을 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성을 하려고 하죠. 채우려고 하죠. H자를. 자, 그런데 절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은 여기에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사실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H를 완성하세요라고 되어 있지 H를 채우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닌데 말이죠. 자, 그럼 H를 완성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도 답을 맞히는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하기로 했죠?
자, 실수로 아니면 다르게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채우는 것이 아닌 바깥으로 오히려 H자를 제대로 완성하는 것 쪽으로 바꿔보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면 창의성을 키우는 첫걸음을 뗀 거다라고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생각하는 걸 훈련하는 거지 아이들로 하여금 창의성이 난 없어 부족해라고 좌절시키는 활동이 아닌 걸 아이들에게 주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운동 같은 그런 체조를 하면서 창의성은 다르게 생각하는 거다. 기존의 것과 다르게 생각하면서 여러 번 시도해 보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다면 창의성을 키우는 7가지 생각을 우리가 생활화해 보는 건 어떨까 하고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의성이 뛰어난 민족 하면 떠오르는 민족 어느 누구일까요? 어느 민족일까요? 거의 대부분 다 아시죠? 유태인들이 보통 창의성이 높은 민족이라는 그런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그들은 왜 그럴까요? 전 세계에 굉장히 적은 소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요. 노벨상을 받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바로 후츠파 정신이 있기 때문에 창의성이 발휘되는 게 굉장히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츠파. 이건 이스라엘의 도전 정신을 의미하는데요. 뜻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뻔뻔하고 담대하고 게다가 무례하기까지 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정말 예의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이클 레빗의 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권유에 복종하지 않아. 권유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건 뭐죠? 아무리 나보다 높은 사람이나 힘이 센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 그것이 생활화되어 있다고 하죠. 자, 담대하고 당돌하고 어떻게 보면 무례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본인은 항상 그러한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유태인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유태인들이 7가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들은 마음대로 자유롭게 엉뚱하게 생각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엉뚱하다고 아니면 이상하다라고 오히려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권장하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지위, 성별, 나이하고 상관없이 마음껏 질문하는 그런 분위기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생각만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다 나누고 난 다음에 그걸 자기의 생각과 섞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냥 무모하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작은 목표를 하나씩 밟아서 실천해 간다고 해요. 그 이유는 위험을 감수하고 그 위험을 무조건 그냥 도전해서 이겨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기 때문에 목표도 세우고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목표를 세우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끈기와 열정으로 이겨내면서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실패를 했어도 그걸 통해서 알아간다. 그러한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다고 해요. 이러한 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창의성이 굉장히 많이 발휘된다라고 하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것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겠죠. 자, 그래서 한번 실습을 통해서 창의성을 한번 좀 높이는 그런 연습을 해볼 텐데요. 내가 꿈꾸는 로봇. 먼저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내가 꿈꾸는 로봇이 어떤 가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려면 그냥 무작정 하라고 그러면 좀 힘들겠죠?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하게 하려면 먼저 나한테 경험해서 나한테 필요한 로봇이 왜 필요하냐면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겠어 라고 문제를 인식하고 난 다음에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런 로봇을 만들겠다고. 그리고는 마음껏 상상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스터디봇이라고 이름도 지었네요. 그리고 숙제도 돕고 검색이랑 정리 이제 숙제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피곤한 친구들이 많나 봐요. 학교 갔다 오면 주물러주는 그런 로봇도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이렇게 마음껏 상상하도록 하게 해주시고요. 엉뚱해도 좋다.
아까 후츠파에서 이야기를 했죠. 이러한 과정이 있어도 아니면 엉뚱한 아이디어,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어도 일단 그 의견을 존중하고 재밌게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내가 마음껏 상상을 했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끼리, 아까 후츠파에서 그랬죠?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나누고 섞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번엔 내가 꿈꾸는 로봇을 이제 친구들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그냥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일이 친구들이 이야기한 걸 간단하게 요약해서 적는 그런 과정을 겪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친구들의 생각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 우리가 꿈꾸는 로봇, 그러니까 한 로봇에 모든 다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뭐 나누어서 로봇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로봇이 이러한 면이 좋겠어 저러한 면이 좋겠어 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활동을 하기 전에 주의할 점 반드시 주지시켜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나와 다른 생각을 비판하거나 놀리지 않고 오히려 흥미롭게 여기게 하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친구에게 왜 그런 기능이 필요한지 자유롭게 질문하고 대신에 기분 나쁘게 하지 않도록 무례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예의 바르게 질문하도록 해주시고요. 나와 다른 생각의 친구를 아까 섞고 나눈다고 했죠? 이렇게 결합 그리고 하나로 융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서로 이야기를 원활하게 나누어서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물론 창의력을 발휘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요. 다른 친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협력하고 배려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창의성을 키우는 첫 번째 걸음이라 생각하시고요. 재밌게 그리고 유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